안녕하세요. 중국 까발리는 남자 중까남 황현철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의 플랫폼 기업 때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가 이들 기업의 생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황구시보는 지난 10일 시평에서 근래 들어 인터넷 기업의 경영 활동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이들 조치를 두고 정부가 인터넷 기업을 손본다는 메시지로 읽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황구시보가 제시한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생존 가이드라인입니다. 생존 가이드라인 첫 번째, 중국 공산당 체제에 복종해라입니다. 중공은 플랫폼 기업들의 체제에 복종하지 않으면 업계 1위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디디추싱 사례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디디추싱은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합니다. 디디추싱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존 가이드라인은 독점하지 마입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독점 기업이 되면 시장 지배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정말 막강해집니다. 이는 공산당 입장에서 전혀 달가울 일이 아니죠. 중국에서 독점은 유일 집권당인 공산당의 전유물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국 자본이 자국 기업 지분을 장악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디추싱의 경우 회사 지분에서 외국 자본 보유율이 높았습니다. 외국 자본 비중이 높은 기업은 언제든 꼬투리 잡아 조사할 수 있으니 알아서 잘 처신해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네 번째는 지오지올료와 같은 시대 역행적인 기업 문화를 근절해라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직원들이 SNS에 불만 토로 좀 안 하게끔 기업이 잘 좀 알아서 해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지오지올료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말합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에 만연해 있는 회사 문화죠. 참고로 마윈은 과거 지오지올료를 큰 축복이라고 말해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마윈의 엔트그룹 상장 중단을 시작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엔트그룹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로 보시면 됩니다. 쯔르푸바오, 알리페이 다들 아시죠? 엔트그룹에서 만든 어플입니다. 최근에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디디추싱이 개인정보 관련 위반 혐의로 앱스토어에서 줄줄이 퇴출되는 등 연일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매국 기업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디디추싱 이사회에 미 군 경력을 가진 아드리안 페리카가 독립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 올해 미국에 상장한 윈만만, 허처방 등도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앞서 말씀드린 황구시보 시평 발표 당일 반독점을 이유로 후야와 도우이의 합병을 금지했습니다. 두 회사는 중국 게임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이 각각 40%, 30%로 업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야는 중국 최대 IT 게임 업체인 텐센트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후야와 도우이가 합병하게 된다면 텐센트는 중국 게임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합병 금지 소식에 시장은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아울러 같은 날 중국 당국은 회원수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 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때 인터넷 안전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모든 인터넷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 상장은 생각지도 말라는 경고를 읽힙니다. 이 때문에 중국 국내외에서는 중국 개념주는 해외에서 상장한 중국 주식을 말합니다. 중국 개념주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황구시보의 생존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우려 속에서 나왔습니다. 황구시보는 기업마다 상황과 직면한 문제가 다르지만 사회가 인터넷 기업에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며, 먼저 인터넷 기업은 우리 사회의 도덕과 법적인 틀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더욱 광범위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또 중국 특색 사회주의 통치체제를 적극 수호하면서 체제에 충실하고 체제의 유기적인 일부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영기업에 체제를 수호하고 체제에 충실하고 체제의 일부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역시나 중국입니다. 저는 중국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영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총수도 대부분 당원이고 모든 기업에 당 조직이 뻗쳐 있기 때문이죠. 이어 환구시보는 특히 하이테크 기업은 기술 활용과 경영 모델에서 모두 앞서 있고 늘 정부의 관리 조치를 앞서가고 있다. 성공한 기업은 여기서 생기는 관리 규정의 공백을 메우는데 협조해야 한다. 기업이 관리 감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불합리한 독점이나 무질서한 경쟁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디디 추싱과 알리바바, 텐센트, 수닝, 메이투안 등 기업들이 지분 인수 과정에서 모두 22건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건당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중국 국가 안전은 전대미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업 지분이 외국 자본에 의해 장악되고 해외 상장을 이유로 국가 안전에 구멍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은 디디 추싱 사례입니다. 디디 추싱 지분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21.5%, 미국의 우버가 12.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디 추싱은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상장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디디 추싱 등의 제재를 가하면서 항상 들먹이는 게 바로 국가 안전 문제입니다. 앞으로 외국 자본의 지분 비중이 높은 기업은 해외 상장이 힘들 것이고 강행한다면 국가 안전이란 명목으로 언제든 철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읽힙니다. 중국 개념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외국 자본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구시보는 인터넷 기업은 젊은 층이 많고 그리고 과거 마인 회장이 지지했던 지오조료를 인터넷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들이 인터넷에 불평불만 좀 안 하게끔 잘 하라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일부 거대 기업을 겨냥해 오만한 생각으로 정부의 감독체제와 부딪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는 인터넷 기업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인터넷 기업의 발전과 인민의 이익, 국가 안전 이익을 더욱 잘 돌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체제에 순종해라, 복종하라는 협박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업에 대한 제재가 이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건강한 환경을 구축하면서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 말은 정부가 때려도 감수하고 알아서 잘 처신하면 죽지는 않을 거야, 살 수는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읽힙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읽고 중간함이 생각한 향후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디디 추싱을 죽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디디 추싱 사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공포감을 조성해 거대 플랫폼 기업이 당과 체제에 순응하게 또 복종하게 만드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 재편이 예상됩니다.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꼬투리 잡혀서 조사 들어가고 제재하고 숨통을 조이려 하겠죠.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당국이 사실상의 해외 상장 허가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또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볼 때 해외 상장을 계획했던 기업들은 홍콩이나 상하이 증시로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